지금은 헤어졌지만 가스라이팅하던 전 남친과 결혼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저도 잘난 건 없지만 조건만 보면 전 남친이 확실히 기우는 결혼이었죠. 전 남친에게는 빚이 5천만 원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바보같이 결혼을 준비했었습니다. 전 남친은 처음에 저한테 모든 걸 맞춰줄 것처럼 다가왔고 외모도 괜찮았습니다. 나이는 저와 같은 31살 동갑이었고요. 그런데 조금 독특했던 건 3가지 조건을 들며 그것만 지켜주면 뭐든지 괜찮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신뢰를 지킬 것, 두 번째는 자기를 무시하지 말 것,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몸무게는 50kg를 넘기지 말 것. 사실 저는 이렇게 조건을 달고 연애를 시작한 건 처음이었기에 좀 의아했지만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당시에는 눈이 아주 높다는 전 남친에게 제가 괜찮아 보였다는 것과 바르게 사는 게 신념이고 자기 관리에 자신이 있었기에 나름 만족하며 자신만만하게 연애를 시작했었죠. 그런데 사귀다 보니 사소하게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을 지키기가 힘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전 남친이 서운하게 해서 거기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본인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서운해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마음을 무시했다 여기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엄청나게 너를 사랑하는데 그 마음을 몰라준다. 이런 식의 달콤한 말로 시작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갑자기 생긴 약속에도 본인을 무시하는 게 됐었고 직장에서 회식할 때 9시까지 들어가기로 했는데 상황상 늦어질 것 같아 양해를 구하면 그게 거짓말을 한 게 되어갔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저도 싸우고 투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화가 났다 싶을 땐 항상 먼저 사과를 하고 그 후에 감정이 누그러졌을 때 잘못을 부드러운 말로 일깨워주며 새로운 규칙을 만들더군요. 그렇다 보니 저는 잘못한 게 많아져갔고 항상 죄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친구들도 점점 없어지고 남자 지인들은 제 손으로 차단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만나보니 너를 여자로 보는 것 같다. 이런 행동은 선을 넘은 것 같다. 이런 말들을 하며 제 선에서 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전부 기존에 알던 지인들이었는데 당연한 말이지만 저는 바람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어느 순간부터 헬스장은커녕 자기 개발을 위한 모든 곳을 남자가 있다는 이유로 갈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그걸 왜 다 듣고 있었나 싶지만 당시 저는 그 사람에게 이미 죄인이 되어 있었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 남친이 얼마나 집요하게 설득할지 알고 있었기에 지긋지긋한 일은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따져도 팩트를 말하는 것뿐이라며 내 주변에서 그랬었다. 내가 예민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하니 나중에는 그냥 얘는 아는 사람이 많아서 아는 것도 많나 보다. 경험한 게 많아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쁜 저를 봐주고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이 2년에 걸쳐 저한테 스며드는지도 모르며 지내다 어느새 전 남친이 원하는 대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한텐 빚밖에 없는 상태였지만 결혼을 준비할 수 있었던 건 저에게 전세로 16평 투룸 집도 있었고 소형 승용차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모님께서는 남친의 인상과 직업이 마음에 안 든다며 반대하셨지만 자식 고집을 이기지 못해 상견례 날을 잡고 두 집안의 만남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목 쪽에 암이 발견되어 수술을 하게 되면서 미뤄지게 되었었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뻔한 말이겠지만 제 삶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면서 그동안 남친 옆에서 아무것도 못했던 제가 생각나 이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남친과 제 사이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어 파혼을 통보하게 되었네요.
죽을 뻔했다는 생각이 드니 제 외모가 저물고 있든 제 콤플렉스가 뭐가 됐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전 남친이 저에게 엄청나게 매달려서 끊어내는데 2달이 가까운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결혼을 결심할 때까지는 못난 나를 이해해줄 좋은 사람은 이제 없을 거다. 나는 이제 점점 못생겨질 일만 남았다. 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이제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 전 남친은 본인이 결혼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 계속해서 저를 후려치며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다른 하자 조건들도 더 있었거든요. 아직까지는 몸도 마음도 회복이 덜 되었지만 다시 예전처럼 건강하게 생각하고 사교적이고 밝은 저로 돌아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제 잘못이 아니라고 다시 되뇌이고 싶고 가스라이팅과 후려치기를 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을 써보네요.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더라도 나 자신이 초라해지고 나쁜 사람이라 여겨지게 만드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저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간신히 깨닫게 되었네요. 사실 아직도 많이 겁이 납니다. 결혼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나이는 먹었고 병력도 있는데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이 또한 이겨내야겠죠.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부디 저와 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그 암이 왜 생겼겠어요? 님의 마음이 죄인이고 불편하고 불행하니 스트레스로 암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그 암이 터져서 님의 인생을 구한 거네요. 이 글을 가스라이팅 당하는 많은 분들이 읽고 정신을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남자를 떼어내셨으니 암도 완전히 사라질 거고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을 겁니다. 두 번째, 나를 무시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랐나 보네요. 그건 내 위주로 생각해라. 날 대접해라. 나한테 거슬리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냥 거의 모든 걸 내 기준대로 하겠다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세 번째, 암 수술은 잘 끝나셨나요? 재발하지 않게 몸 관리 잘하세요. 몸 관리를 좌지우지하는 게 정신 건강이니 그런 머저리 같은 애한테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지 마세요. 사랑받아도 모자랄 판에 비난과 협박에 집착이라니.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으니 본인 또한 과거의 자신을 비난하거나 질책하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숨을 조여오는 게 가스라이팅이니까요. 앞으로 자기 자신을 많이 사랑해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너무 제 이야기 같네요. 저도 동갑이었는데 가스라이팅인지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제 친구들에게 걔 이상하다, 만나지 마라 하며 연락조차 못하게 했고 그로 인해 서서히 내가 이상한 거구나, 내가 잘못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았었죠. 결국에는 그 자식의 잘못으로 헤어졌지만 헤어진 지 몇 개월이 지나도 집 앞에 찾아오고 연락와서 차단시키니 SNS로도 연락 오기에 무서워서 다 차단했습니다. 님도 잘 끊어내셨다 하니 정말 다행이에요. 다섯 번째, 가스라이팅은 정말 나도 모르게 심리적으로 지배를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전문가가 가스라이팅에 대해 얘기하면서 나의 인간관계를 통제하고 단절시키려는 사람은 연인이든 친구든 끊어내라고 했습니다. 피해자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단절시키고 고립시켜서 가해자에게만 의존하게 만들고 피해 사실을 인지해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게 가스라이팅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유독 내 인간관계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